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신문사슬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채 탕감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취약계층 은행 빚 탕감이 부를 시장 왜곡 책임질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 차주들의 대출 원금을 45%까지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채무 재조정 제도 도입을 금융당국이 추진 중이다 라면서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채무 탕감 조치는 굉장히 늦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죠.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으면서 빚의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 한계 가구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한계 가구에 대해서 또 그 개인에 대해서 당연히 그 탕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자 감면이든 지불 유예 조치든 다양한 방식의 조치와 함께 그 부채 탕감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보면 1달러를 이제 차관의 여러 가지 형태로 빌려주고 결국 이자를 8 내지 9달러 그러니까 거의 10배에 달하는 그 원금의 10배에 달하는 그런 착취 수탈을 해가거든요. 이게 제국주의 침략과 약탈, 금융 수탈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탈해 가는 건데 우리가 국내에서도 역시 부채 탕감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원금의 몇 배의 이자를 갚아나가면서도 그 부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탕감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사법농단 낙인 찍기에 제동건 두 전 대법관 영장 기각 낙인 찍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자기 식구 감사하게 했을 테니까요. 판사 등 권력자들의 이 구속영장 기각률은 90%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구속영장 발부일 반대로 90%예요. 발부일이 90%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권력자들, 돈 가진 자들은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그 10명을 청구하면은 1명만 발부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10명을 청구하면은 9명이 발부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판사들의 경우에는 영장 발부를 판사가 결정하잖아요. 영장 전담 판사가 당연히 제 식구 감사기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선출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지금 구속되는 상황에서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자들의 이 부패, 부정이 지금 극에 달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단협 주기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노사투쟁 불시 임단협 주기 연장 방안 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단체백 유효기간을 현재 2년을 3 내지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뭐 임금도 뭐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자 그런 주장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영상 재무제표라든가 회계, 생산계획, 뭐 추진배당 다 1년 단위잖아요.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를 보면 다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장, 실업률, 무슨 다양하지 경제지표도 다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오늘날 이 자본이동, 자본의 먹튀 이것이 수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GM 같은 올해 같은 경우도 군산공장 폐쇄라든가 또 구조조정 정리하고 거기다가 공적자금 8천을 투입했더니 또 보험 분리를 시도하고 또 이 자본 출수 먹튀를 시도하고 끊임없이 이게 1년에서도 그 몇 달 사이에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노동자 노사 간의 단체 계약이 3 내지 5년으로 연장된다. 얘도 5년으로 연장된다. 그 5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한번 맺은 단체 계약으로 자본을 이렇게 수시로 경영 상황을 변동시키고 자본을 유치시키고 수시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임금과 근로조건과 고용 문제가 다 연동되는데 그걸 5년 동안 3 내지 5년 동안 그 협약을 병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미훈련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야전 한미 독수리 훈련 약화도 유예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군은 이 한미 독수리 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 연습 CPX, 지휘소 연습 위주의 키 리졸브 연습에는 참가하나 병력과 장비가 실제 기동하는 독수리 연습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밝힌 데 대해서
약화도 유예도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미국 이렇게 훈련 안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그 과도한 군사비 지출, 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도요. 세계 1위의 군사비 지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계 10위의 그 GDP 대비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하는 나라인데 2위에서부터 뭐 러시아, 중국, 러시아, 뭐 일본, 뭐 독일, 일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위에서 10위까지 군사비를 다 합쳐도 미국의 군사비 지출보다 적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미국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뿐만 아니라 소위 동맹국에 한일, 한미 이렇게 했을 때 일본과 우리나라에 미군 주둔 비용을 절대적으로 그 부담시키는 것이거든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미국이 한 1조 원 정도 부담하는데 한국이 5조 원 이상을 그게 한 5배 이상을 부담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이동시키는 대북한 공격적 한미 군사훈련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전략 자산 이동 비용조차도 지금 한국에 전담시키려고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뭐 더 이상 주한미군 현재 주둔 비용을 넘어서서 부담하기는 너무나 이게 과도한 부담이고 현재 주한미군 주둔 비용조차도 한미 소파협정 위반입니다. 소파협정에는 미군이 주둔할 때 주둔 비용은 다 자기네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협정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한국을 협박해서 지금 뜯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들을 미국이 계속적으로 도를 넘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기네들도. 그래서 특히 한반도 비핵화 국면이고 또 내년 초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굉장히 삐걱대긴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지금 깨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지출하는 이 군사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 하라 이런 주장을 문화일보가 하는 것이 이게 뭐 전쟁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두 경제 소용돌이 한 달 앞인데 이대로 빨려 들어가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한국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이 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 실태조사를 끝냈는데 무서워서 발표를 못하고 있다. 이걸 소개하고 있고요. 한국경제신문은 테러라도 열고 밀어붙여야지 중소기업 다 죽어간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을 올해보다 10.9% 오르면 내년에 그렇다는 겁니다. 도저히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매일경제신문은 한국경제 가장 위험한 뇌관이 될 자영업자 부실이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2018년 들어서도 신규 진입은 늘었는데 영업장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점료 인상에다가 최저임금 16.9% 인상에 따른 임금의 부담이 크다. 여기는 매일경제는 그래도 임금비 최저임금만 얘기하지 않고 임대료라든가 프랜차이즈 가맹점료 뭐 이것까지 해서 이제 최저임금까지 포함해서 좀 양심적으로 그래도 했네요. 근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못 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그러면 600만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올해 1,060원 올라서 뭐 부자라도 됐다는 겁니까? 최저임금 월 157만 원. 이것도 풀로 뭐 일을 8시간 줄 근무를 전제로 했을 때 그런데 실제 그렇게 일하지 못하는 알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들이 뭐 부자라도 됐다는 것인지 참 묻고 싶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소위 말하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이 외국 자본이 1,200조 원을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국적 기업, 촉적 금융 투기 자본,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 뭐 지금 재벌 대기업이 몇 년 사이에 400조 원을 투자 일자리 만들겠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1,060원 인상된 거 600만 명 인상된 금액이 10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재벌 대기업, 기업, 다국적 기업, 촉적 금융 투기자본, 글로벌 기업들, 재벌 대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보면 뭐 중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수탈과 착취구조,
이것이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저소득층,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소득이 낮고 임금이 적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수시장 자체가 침체하게 되는 그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빼두고 최저임금만 물고 늘어지는 거, 이거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실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청년실업 원인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대기업 중소기업의 그 임금차가 2배인데 이게 노조 때문에 그렇다, 특히 대기업의 강성노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네요. 그럼 뭐 삼성은 그러면 노조가 없고 강성노조도 없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포스코도 뭐 최근에 노조가 생겼습니다만은 거기는 노조도 30년 동안 노조 없었는데 왜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노조를 가지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 청년 실업은 자본주의 그 세계 경제,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또 세계 경제 불황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성장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대공장, 대기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더 많은 임금을, 높은 임금을 가져가는 것인데 노동시간을, 이 대공장의 경우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우리는 지금 뭐 52시간에 68시간까지 시키겠다, 뭐 탄력 근로제 해가지고 뭐 64시간을 계속 시키겠다 하면 유럽이 이제 30시간대인데 그럼 대기업 대공장에서 30시간대 유럽처럼 간다면은 그 지금보다 그 고용력을 배로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청년 실업률도 줄일 수 있고 자영업자도 지금 뭐 다 이 매출도 줄어드는데 자영업자 수가 OECD에서 최고 25%나 다르니까 경제활동 인구에 이 자영업자 수도 10%대로 줄이면 결국 모두가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 대법관 자리의 무게 새삼 느끼게 한 김상환 도덕성 논란 제목의 사설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근데 김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있고 자신과 같은 위장 전입을 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네요. 인사청문회 채택 안 된 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당연합니다. 후보 즉각 사퇴해야죠. 그리고 자신의 재판 잣대를 적용해서 이분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뭐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처리 못한다고 하겠죠. 근데 정말 부도덕한 분이네요. 이런 분들이 뭐 대법관을 한다? 있을 수 없죠. 이분들이 뭐 대법관에서는 또 권력이나 돈과 해서 재판거래나 뭐 사법거래 이런 거 당연히 하실 분이네요. 수사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대통령 지시 수사의 허망한 결과들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면죄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이것도 뭐 별것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보고 사건 이렇게 시간 조작 사건도 뭐 혐의가 없는 걸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돈봉투 만찬 사건 이런 거는 행정법원이 관행으로 뭐 벗겠죠. 뭐 최정심까지 뭐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최정심에서 이것이 뭐 돈봉투 만찬 사건이 뭐 면직을 시킬 만한 뭐 그런 불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불법이죠. 그게 그런 거고 또 기무사 계엄권 관련된 거 이거는 그 당시 사령관이 해외로 도망가고 없는 상태잖아요. 당사자 도망가고 없는데 뭘 문건이 있냐 없냐. 도망갔다는 거는 이런 사람들은 구속 수사 했어야 되는 거죠 원칙으로. 근데 구속의 요건이 뭐죠? 증거 인멸이야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를 구속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증거가 지금 없다라고 하는데 증거 인멸하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일단은 도주했고 이제 여권도 말소했다고 들었는데 인터폴 통해서 압송하고 수사를 해봐야 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은 뭐 보고 시간이 조작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보고 체계, 이 사건 전체를 보고 책임성 여부를 판단하고 따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적 감사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과학계까지 표적 감사로 물갈이해야 적성 풀리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의 영구비 횡령과 배임 혐의 검찰 고발 건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표적 수사가 문제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영구비 횡령과 배임이 있었다면 이게 문제 아닌가요? 이게 문제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표적 수사, 표적 감사를 했다. 그래서 표적 감사가 문제다.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임 횡령이 있으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KBS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중앙일보는 방송의 공공성을 망각한 KBS 오늘 밤 김재동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이 박정희, 박근혜 부녀 대통령 다를 바 없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이 나왔다. 문화일보는 내부수도 북한 방송 같다는 KBS 국가 기관방송 맞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그 사회자나 또 그 인터뷰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정말 공공방송으로서 문제다. 그렇게 되면 먼저 그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위원회 심사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이게 뭐 법적으로 지금 문제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이러저런 입장들이 이제 있을 테니까 공개적으로 토론회가 필요합니다. KBS 자체 심야 토론을 하든 이런 어떤 다양한 국회 내 토론을 하든 토론이 필요하고 또 국민적 여론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여론조사 항목을 뭐 여야가 합의하든 뭐 어느 단에서 합의하든 언론 뭐 중재위가 하든 언론 학회에서 하든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해서 국민들 여론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종적으로는 시청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중앙일보는 윤장년의 광주 전 시장이죠. 수사관 해명 귀국해 수사 응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장년 전 광주시장이 권양숙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권양숙 역사를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4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사건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권력 사칭 보이스피싱은 뭐 문제죠. 그러나 뭐 이게 뭐 이런 보이스피싱 문제는 정말 해외에 뭐 서부를 두고 이게 압력하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윤장년 전 광주시장이 이 4억 5천만 이 출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공직자가 무슨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4억 5천만 어디서 나왔느냐 출처가 뭐냐 이런 것이 더 조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한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 제목의 사설에서 시민단체의 의료 영리와 비판 너무 지나치다. 해외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한국경신문은 인류병원 놓치고 중국 동네 병원의 문의만 투자 개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병원 허가한 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그러면 의료 공공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의료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영리병원 반대는 뭐 잘못이죠? 당연하게 의료 공공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입장으로 봤을 때 반대는 당연합니다. 또 공로나 뭐 그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시민단체가 무슨 단순히 몇 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대표해서 또 그렇게 하는 거 국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외는 영리병원 뭐 사례가 많다. 왜 이런 사례는 들지 않고 공공의료만 얘기하냐 그러는데 그러면 해외의 이 국공립화를 통해서 의료 공공성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라 사례는 왜 소개하지 않죠? 나라마다 다 조건이 다른데 우리의 경우에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의료자본이 돈벌이를 하는 거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민영화해야 될 것, 영리적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연히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 부분이 있는 것이죠. 공적인 부분이 있고 사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미국 안심 법안 통과, 제재는 트럼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상원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가하도록 규정한 아시아 안심 법안 ARIA라고 하네요. 법안을 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데 미국 국내법으로 협상 상대국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제국주의 논리 아닌가요? 그래서 미국은 뭐 무역 관계에서도 뭐 한미 부채가 됐든 WTO에 다 무시하고 자기 미국 국내법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협상을 왜 해서 한미 부채를 왜 하고 WTO는 왜 만들고 왜 가입합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내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협상할 때는 이를 넘어서서 협상하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 북한이 국내법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법률을 부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면 미국이 그거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협상 상대국이 있다면 전쟁으로 굴복시키지 않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협상을 통해서 그것은 해결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법 만들어가지고 상대 보고 이 법에 저촉되면은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제재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국내법을 갖고 덜먹이면은 협상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어교육이 문제라네요. 동아일보는 제 뜻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능력, 배양이 국어교육의 목적인데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말이죠. 자기 생각을 써보라고 하니까 학생들에게 이게 아마 대학 수능 시험 치는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연필을 떼지도 못한 학생들이 수두룩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써보라 하니까 한글로 쓰지 못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암기주의 공부. 그리고 또 뭐 사지 쓴다, 오지 쓴다, 찍기, 시험, 그 서열과 등급화가 난 황폐화된 이 교육 현실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의 창의성이 다 말살돼 버린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창의적인 얘기를 합니까? 어른들도 깜짝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빵들처럼 학교에서 똑같은 시험지로 또 수능 같은 경우 수십만 명을 같은 날 딱 한 번의 시험으로 1등에서 수십만 대까지 줄을 세우는 이런 획일적이고 말이죠. 전체주의적인 이런 시험에 상위 그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를 낳는 이런 교육제도, 이런 시험제도에서 제 뜻을 어떻게 자기 생각이 뭐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생각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글로 쓸 수 없는 학생이 수두룩 할 정도가 됐다면 이미 학교는 죽은 겁니다. 학교를 살려야죠. 수능제도 폐지를 포함해서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수의 패배자와 다수의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이 패자를 낳는 서열화. 그래서 학교가 정말 행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꿈을 갖는 곳이 아니라 이마에 좀 보이지 않는 낙인을 찍어서 내보내는 사회의 패배자를 사회로 내보내는 그런 공간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대통령 구속시키고 뭐 적폐 세력 구속시키면 이게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가 되는 겁니까? 정말 기초에서부터 우리 사회가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